건강검진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유전자 검사는 왜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검사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때마다 좀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되면 내가 어떤 질환에 좀 취약한지 알 수 있고 그걸 알 수 있으면 좀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의 건강검진과 다름없이 진행되는 각종 검사들. 그런데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는 김남태 씨의 혈액이 이곳 마크로젠 게놈 센터로 전달됩니다. 혈액에서 DNA를 추출해야 하는데요. DNA 추출 기술은 유전자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결정합니다. 이 단계는 이제 고객으로부터 샘플이 입고가 되면 이것을 샘플을 분주를 해서 그것을 DNA로 추출하는 과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DNA가 이와 같이 깨끗하게 추출하게 됩니다. 실험이 가능할 정도로 추출되었는지 DNA의 농도를 체크한 후 다음 단계는 이렇게 추출된 DNA가 실험을 하기에 충분한 양이 되도록 증폭시켜주고 적절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전자 분석 실험이 시작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한 마이크로 어레이라는 이제 실험 방법 기법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마이크로 어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굉장히 작은 슬라이드 글라스만한 칩 위에 저희가 보고자 하는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아예 심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프루브라고 보통 명칭을 하고요. 프루브가 심겨져 있는 그런 마이크로 어레이라는 곳에 DNA를 반응을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형광 신호를 읽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기법을 마이크로 어레이라고 하고요. 이제 칩을 넣고 반응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작게 보이는 점 하나가 한 개의 프로브고 하나의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수많은 점들로 프로브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에 보이시는 어떤 프로브는 밝게 빛나고 있고 어떤 거는 아예 반응을 안 해서 형광값을 나타내지 않은 값도 있는데요. 저희가 분석하는 게 이 프로브와 염색 형광값이 발행하는 그 양, 세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도 유전자 결과가 나와서 이 사람은 유전자가 이거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질병이나 어떤 것의 위험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그 정보잖아요. 그런 걸 얻으려면 사실 그 레퍼런스라는 데이터가 잘 구축이 돼 있어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교해서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데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단연간 쌓아놓은 레퍼런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결과의 정확도나 줄 수 있는 결과의 다양성 이런 게 많아질 수 있겠죠.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양질의 빅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저희 서버실은 약 800대의 IT 인프라 장비로 이루어져 있고 스토리지는 한 30페타, 쉽게 표현드리면 3만 테라바이트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용량을 이제 고객 데이터로 이제 빅데이터화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인정받아 글로벌 1위 유전체 분석 장비 기업의 런칭 파트너로 선정돼 아시아 최초로 초정밀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네, 저희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캐파만 해도 전 세계 5위 정도 되는 수준의 시퀀서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만큼의 물량들을 처리해내고 있고 라이브러리를 만든다거나 샘플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계가 가지는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일주일 뒤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김남태 씨. 떨립니다. 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좀 떨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시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셨어요. 이 그래프는 각 질환별로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도록 10만 명을 줄을 세웠을 때 내 위치가 표시된 건데, 현재 뇌동맥류와 전립선암 두 개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남들보다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한국 사람의 평균적인 위험도인데 비해서 내가 위치해 있는 부분은 이 맨 오른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중에서는 뇌동맥류가 발생할 위험이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굉장히 높은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높게 나온 항목이 생각지 못한 결과에 김남태 씨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어쨌든 나이가 들고 하면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건가요? 예, 많이들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유전자 검사는 우리가 병이 생기는 데는 유전 요인과 환경 요인이 반반씩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지금 상위 5%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오긴 했지만 환경 요인에 따라서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흡연이나 고혈압 같은 이런 환경 요인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없으신 거죠? 의료진의 정확한 해석과 건강관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우선 너무 이제 의외 질환 쪽으로 위험도가 높게 나와서 조금 놀랐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뇌혈관 쪽 MRI 검사를 좀 우선적으로 해서 챙겨서 검진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유전자 검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정확해지게 될 거예요. 특히 항암제라든지 표적치료제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 사람한테 맞는 약을 처음부터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서 선택을 해서 그 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치료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치율도 굉장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유전자 검사는 어떤 연구 정도 차원에서 이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거의 필수적인 요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밀의학에 2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는데요. 정밀의학이란 개인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